2020년에서 2021년, 당시 주식시장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동학개미 열풍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뜨거웠었죠. 주식의 주자도 모르던 분들이 하나둘 투자에 뛰어들었었고, TV나 유튜브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주린이들을 위한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 제일 핫했던 건 역시 삼성전자였는데요. 코스피 대장주답게 역사적 신고가를 찍으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큰 화제가 되었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문가들이 주린이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었는데요. 복리의 마법, 주식은 장기 투자하는 거죠. 가격과 타이밍은 중요하지 않아요. 꾸준하게 장기 수익을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제 머릿속에 스쳐든 생각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아, 주린이들 여러 죽어나가게 생겼구나. 라고요.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이 아닌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하고 그중 삼성전자를 선택했다면 아무런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들어가면 망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에서 엉덩이 무겁게 장기가치 투자니 복리니 뭐니 하는 뜬구름 잡는 말들이 통하기에는 우리 시장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은 아니거든요. 투자를 하기 전에 꼭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복해온 본질적인 사이클이 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실제 매매로 이어가야 할지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누구보다 삼성전자 똑똑하게 사고 파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우선 왜 무지성으로 삼성전자에 장기 투자하는 게 위험하고 비합리적일 수 있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동학개미 열풍에 휩쓸려서 삼성에 투자했던 개미들의 말로가 이미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죠. 최고가 96,800원을 찍고 약 20개월간 최대 마이너스 46.6%라는 대세 하락을 맞으면서 투자했던 사람들은 모두 망하게 되었죠. 에이, 그래도 이후에 주가가 올라서 어느 정도 본전을 주기도 했었고 결국 언젠가는 다시 오를 테니까 손실 본 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맞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우선 최고점에 투자한 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아직 손실 중이고 본전을 찾으셨던 분들도 대체로 3년 정도의 시간을 허비하셨을 겁니다. 삼성이 24년 7월 본전 가까이 올랐을 때 비슷한 시기 나스닥 100 지수 ETF의 최고점에 물린 투자자들은 이미 본전을 넘어 플러스 32.6%의 수익을 얻고 있었죠. 그리고 애초에 주식을 하지 않고 은행 예금만 들었어도 매년 3%의 수익은 안정적으로 확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내가 어떤 가격과 시점에 사느냐에 따라 내 미래의 기대 수익률이 결정되는 거죠. 22년 9월 삼성전자를 바닥에서 샀던 개미들은 남들은 본전 찾기 급급했을 때 최대 플러스 77.4%의 수익을 얻고 있었겠죠. 어떤 주식이든 생각 없이 장기 투자할 정도로 100% 안전한 종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몸담고 있는 IT 업종의 세계는 1년이라는 시간도 강산이 변하는 곳입니다. 삼성이 망하지는 않더라도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다시 사이클에 올라타는 것에 실패한다면 아무리 장기 투자로 물을 타서 평단을 낮춘다 한들 손실은 막대하게 커질 수 있겠죠. 오마하의 현인, 가치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은 한국 시장에 투자하기도 했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는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임은 인정했지만 투자하는 데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오히려 경쟁 기업인 애플의 주식을 사는 데는 꽤나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었는데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실적 사이클과 매매 전략을 공부한 다음에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원론 상편 영상에서 아무 주식이나 무턱대고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익의 6가지 유형에 따라 가치 투자 방식도 달라진다고 했었죠. 삼성전자는 그중 장기 복리로 성장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반도체 업종의 호불항 사이클에 따라 실적이 순환을 도는 전형적인 경기 변동형 주식입니다. 삼성의 실적이 이렇게 높게 올랐을 때 이게 과연 삼성의 본질일까요? 아니죠. 호황으로 인해 잠시 실적이 피크를 찍었을 뿐이죠. 그럼 이익이 이렇게 눌리게 되었는데 이것도 삼성의 본질일까요? 이것도 아니죠.
불황으로 인해 잠시 실적이 언더슈팅이 나왔을 뿐이죠. 업황에 따른 이익은 사이클을 돌면서 변동을 하지만 실제 삼성전자의 잠재 능력은 그 중심인 복리로 성장하는 이익 그래프가 진짜 본질일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식은 본질 가치와 함께 장기 우상향하지만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변동하는 실적 가치에 일희일비하다 보니까 중단기적으로 이렇게 사이클을 타면서 주가가 출렁이게 되는 거죠. 자칭 가치 투자 전문가들이 종종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 투자해 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장기 가치 투자는 이렇게 장기적인 본질 이익 성장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무거워야 한다는 논리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상승하는 호황기 사이클에 취해 고점 평단에서 불나방처럼 들어가는 개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앞서 봤던 동학개미들처럼 장기간 물리게 되면서 몇 층에 사람 갇혀 있어요 라면서 투자가 망하게 되는 거죠. 전문가들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주린이들에게 이런 맥락 싹 다 무시하고 단순히 삼성전자를 장투하라고 종용하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차트의 순환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 걸까요? 가치적 관점과 차트의 기술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적절한 맥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렇게 사이클을 돌면 주가는 그보다 먼저 앞서가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또 본질이익이라는 목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강아지가 본질 가치라는 주인보다 너무 멀리 오르지도 또 멀리 떨어지지도 않는 한도가 있는 수준에서 사이클을 돌게 되죠. 실적이 낮아진 저 ROE 상황에서는 떨어진 만큼 주가는 덜 떨어지거나 바닥이라는 기대감으로 미리 실적보다 선방향돼서 오르다 보니까 이익 대비 주가인 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고 실적이 오른 고 ROE 상황에서는 주가는 본질 가치라는 한도에 막혀 덜 오르거나 업황이 고점에 달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로 주가가 미리 떨어지다 보니까 상단에서는 낮은 퍼 수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실질적으로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고 나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해서 불황에 사서 호황에 팔아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퍼가 낮으면 주가가 싸니까 매수, 높으면 비싸니까 매도해야 된다라는 통념과 정반대의 결과죠. 이건 비단 삼성전자의 문제만 아니라 같은 메모리 반도체 업종을 공유하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25년 7월 29일 기준 현재 퍼는 7.36배, 올해 예상 퍼는 6.19배로 상당히 낮은 상황이죠. 그냥 퍼 PBR ROE를 단순히 이익 대비 주가, 자본 대비 주가 수준으로만 알고 배수가 낮으면 싸고 높으면 비싸다라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어리숙한 개미들이라면 퍼가 상당히 낮으니까 싸네 사야겠다 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왜 높은 이익 대비 주가가 더 오르지 않느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SK하이닉스가 HBM이라는 AI 모멘텀으로 수급상 더 갈 수는 있어도 밸류상 이제는 먹을 수 있는 폭은 많지 않다라는 고점 가능성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비슷한 맥락으로 무조건 고퍼 매수, 저퍼 매도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무조건 기계적으로 퍼를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저퍼일 때 바닥이거나 고퍼일 때 고점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맥락상 그렇다라는 거지. 퍼는 변동하는 이익과 시장 심리가 반영되는 변수가 꽤 있는 지표거든요. 이런 퍼 PBR에 대한 원리를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이전 영상과 차후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일단 이익과 주가 사이클이 반영되는 퍼의 원리는 불황에 사서 호황에 판단하는 사실만 탑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적정가치 수치는 보다 안정적인 자본을 기반으로 한 PBR 가치 평가로 매수 매도 기준을 잡는 게 더 수월한 면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본다면 2005년부터 24년까지 약 20년간 삼성전자의 PBR 평균은 1.58배입니다. 평균치이기 때문에 사이클의 중앙값인 본질 가치에 근접하겠죠. 다만 최근 ROE가 계속 하향하는 추세다 보니 PBR의 수위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감안해 줘야 되겠죠? 반대의 상황이 온다면 조금 더 높여줘도 될 거고요. 그래서 보다 최근 수치인 10년 평균 PBR로
1.44나 1.49배가 균형값에 가까울 겁니다. 그럼 PBR이 1.44를 넘기면 고평가다 보니 점질적인 분할 매도에 들어가고, PBR이 그 미만이면 저평가다 보니 분할 매수를 하면 되겠죠. 여기서 매매 시점의 경우 만약 삼성전자가 경쟁력을 되찾으면서 실적이 레벨업 해주고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해 호황기가 진행 중이라면 1.44를 넘었다고 해서 바로 매도하지 말고 좀 더 홀딩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과거 PBR이 2.1이나 1.8까지 최대로 찍어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2.1은 너무 슈팅이 나온 것 같고 1.8배 이하 근접 시 적극적인 분할 매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매수도 비슷한 맥락으로 불황이 왔다면 주가는 관성을 갖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1.44를 이탈했다고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봤다가 1.2배 이상 근접 시 적극적인 분할 매수를 하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구체적인 밸류 수치로 맥점을 잡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PBR 수치 어디서 보나요?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주가 PBR 그래프가 같이 있는 건 여러분들이 쓰시는 증권사 HGS에 들어가시면 재무 차트라고 있는데요. 화면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되실 겁니다. 그냥 간단한 수치만 보고 싶다고 하신다면 네이버 금융에 종목 검색하시고 우측 하단에 PBR을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종목 분석 들어가셔서 창 내려보시면 PBR 밴드 차트가 있는데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삼성전자의 사이클은 차트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그에 따라 가치 투자 매매 전략을 짜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나는 그래도 매매 기준 잡기 어렵고 복잡한데 평단도 낮은 편이고 라고 하시는 장기 투자자 분들이라면 그냥 기준선이 우상향하듯 장기 복리 수익률을 즐기시는 게 맞으실 겁니다. 다만 비중을 늘리는 매수만이라도 고점에서는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돈을 모아두셨다가 불황인 하단 사이클에서만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내가 어떤 평단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복리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예전에 뉴스에서 삼성전자 초장기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이 나온 걸 얼핏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만약 이걸 하셨다면 누구보다도 낮은 평단으로 복리 그래프를 탈 수 있었겠죠. 두 번째는 밸류 사이클에 맞게 불황 저점 부근에서 분할 매수하고 호황 고점 부근에서 분할 매도로 완전히 이탈하고 다음 하단 사이클을 준비하는 시소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맺고 끊는 매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은 아까 봤던 PBR 수치와 당시 업황 상황을 체크해 가면서 고점과 저점 부근에서 타이밍 맞게 매매하면 되겠죠. 세 번째는 장기와 시소를 같이 구사하는 복합 투자 방법도 있습니다. 메인 물량은 끌고 가되 호황기에는 점진적으로 분할 매도하고 불황기에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가는 거죠. 일방적인 장기 투자보다 수익은 좀 더 개선시킬 수 있고 시소 매매하시는 분들보다는 수익은 좀 적을 순 있지만 남겨놓은 물량이 있다 보니까 투자자가 놓칠 수 있는 상방 슈팅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죠. 또 분기 배당으로 생활비를 얻는 분들에게도 적합하고요. 모든 것은 이미 차트에 반영되어 있다 라는 기술적 분석의 방식은 차트만 봐도 되기 때문에 가치보다 더 간단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맥락은 이미 과거 차트 패턴에 녹아져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과거의 순환대로 매매하면 그만인 거죠. 월봉 기준으로 42평이 돼 있는 지점에서 고비중 분할 매수를 시작하면 되고 62평까지 떨어진다면 계속 물타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불황 저점에서 낮은 평단을 만들 수 있겠죠. 40과 60이라는 이평선의 수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니까 기호에 맞게 수치를 개인적으로 조절하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성장이 계속 유효하다면 장기 우상향하는 종목인데요. 이 말은 대세 상승장에서는 최소 이전 고점 부근까지 대체로 올라와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밑에서 쭉 홀딩했다가 주가가 이전 신고가 부근에서 다시 도달할 때쯤 업황에 대한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실적이 유의미하게 증가할 것 같으면 최소 신고가를 갱신할 때까지 홀딩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비중을 줄이면 되겠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한다면 장기 랠리를 펼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주가가 월봉 5일선과 11선을 계속 지지하면서 우상향하려는 관성이 나오게 됩니다. 상승 추세가 진행되다가 월봉 캔들이 5일선과 11선을 깰 듯하면 그 지점에서 전량 이탈하고 나오면 호황에 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슈퍼사이클과 돌파 원리를 이용한다면 내가 미처 저점에 못 샀더라도 전고점 돌파 초기에 5위평 지지점에서 중간 매수하면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해서 삼성전자의 가치와 기술 매매 방법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이제 앞전에 던졌던 질문을 답해봐야 되겠죠. 워렌 버핏은 왜 삼성전자 투자에 소극적이었을까요? 첫째로 실적 사이클의 진폭이 크다는 겁니다. 이익 변동성이 높다는 것은 주가 변동성도 높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위험이 큰 건데요. 의식주와 같은 안정적인 성숙형 기업의 장기 복리 투자는 버핏 입장에서 위아래로 파동을 치는 것보다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대체로 쭉 복리 우상향하는 게 위험도 낮고 결과적으로 수익률도 높기 때문이죠. 둘째는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계속 성장할 것인가? 라는 의구심에 있다는 건데요. 따라오는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성장의 과실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해자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IT 산업은 조금만 뒤처져도 바로 나고자가 되기 십상인 곳입니다. 잘못된 판단도 기업의 명운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스마트폰 대응에 늦은 노키아, 혁신은 저버리고 단기 수익만 쫓았던 인텔의 몰락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삼성전자보다 더 뛰어나고 안정적인 애플과도 같은 기업들의 대안이 많기 때문에 굳이 적극적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투자를 처음 하는 주린이더라도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에 투자한다면 최소한의 대전제는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체크 포인트는 워렌 버핏이 삼성에 소극적이었던 이유와 비슷합니다. 첫째, 삼전의 이익이 계속 유의미하게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의미한 성장은 주식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장기 우상향하게 만드는 키포인트인데요. 그런데 이익은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고 매출은 성장은 하지만 경쟁사 SK하이닉스에 비하면 초라할 정도이죠. 그 원인은 삼성전자의 경쟁력과 업황에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1년 최고점을 넘지 못하고 역사적인 장기 상승 추세가 무너지려는 기로에 서 있는 이유는 본업인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유지에 실패했었고 AI 메모리 반도체인 HBM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따라잡는 추격자 입장에서 놓인 상태에서 아직도 엔비디아 퀄은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투자를 단행한 파운드리에서는 TSMC와의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고 수율도 고전하면서 적자가 쌓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옆 동네 하이닉스는 호황인데 삼성은 셀프 불황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삼성이 재기에 실패한다면 가치는 레벨 다운하면서 주가는 최소 박스를 헤맬 것이고 심한 경우 그동안의 장기 우상향 구조가 모두 무너져 장투도 진짜 망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다시 불사조처럼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고 나아가 성장하는 레벨업을 해준다면 주가는 다시 신고가를 갈 수도 있겠죠. 과연 지금이 최저점 매수의 기회냐 아니면 불행의 시작이냐, 그 판단은 결국 투자자인 여러분 몫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삼성전자 매매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알려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라는 개별 주식 위험까지 감수해 가면서 몰빵 투자하는 건 회의적입니다. 삼성보다 더 안전하고 성과도 높은 투자처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전 영상인 망하지 않고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TQQ 속슬 매매도 그중 하나인 거죠. 다음 영상은 구체적으로 삼성전자를 다른 주식과 성과를 간단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